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데빌 조님인가요? 예, 경찰관은 수집 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수집 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지체 없이 폐기해야 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렇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그 경우에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한 분은 남겨둡니다. 누가. 당연히 남아 있어야 정상이죠. 자, 기회외란님, 국가관리 시스템에는 지울 수 없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어요. 박근혜 때 로그온, 로그아웃 기록까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서초구청장이 구속이 됐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아트 제시카님, 공주분들, 충청도 공주분들, 저런 인간 좀 보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윤석열 퇴진 집회에 30만 모인 거를 1만, 2만으로 모였다고 구라를 쳤는데, 그때도 보면 사실 10만 이상은 모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모이면은 병력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니, 1만, 2만밖에 안 모였는데, 뭐 그렇게 경찰을 많이 보냈느냐. 1만, 2만 한 밖에 안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경찰을 보내고, 10만 명이 보이는 이태원에는 안 보냈다. 사실 지들 말을 해도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적폐였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적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적폐들이 어떤 자들인지 미처 알지 못하는 20대, 10대, 10대, 20대, 20대 초반, 10대 이들에게 어떻게 보자면 적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알게 해줄 수 있는, 아니 이거 실습이지 실습. 한번 보라고 니들이 한번 당해봐. 그러고도 니들이 걔들을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남북한의 위기가 고조가 돼가지고 전쟁 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 나면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예, 젊은 남성들이 제일 위험해요. 젊은 남성들이 제일 위험하고 다 군대 끌려갈 거야. 그리고 예비군들까지 동원하면 30대들도 아마 많이 붙잡혀 갈걸요? 많이 끌려갈걸요? 20, 30대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20, 30대에서 윤석열 지지가 많이 나왔다. 특히 남성들한테서 그게 많이 나왔다. 아니, 우리는 지들 전쟁 끌려가서 죽을까봐, 윤석열 되면 우리 젊은이들 다 죽는다고 윤석열 찍지 말라고 했는데 지들이 또 찍었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 애들 지대 찍었어. 답답할 노릇이지. 우리 옛날 어른들 중에 그런 말을 하죠. 지 죽을 짓 모르고서 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지 죽을지 모르고 하는 짓이죠. 기가 찹니다. 그 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였다고. 그래서 고자세 해가지고 뭔데? 전쟁 나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이 우리나라 경부선 철도, 경부철도를 부설해줬죠. 경부선 철도를 일본이 처음 나왔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구한말 때, 조선 대한제국 때, 이제 처음에 구한말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처음 깔아줬습니다. 그게 경부선 철도, 경인선 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 철도를 왜 깔았을까요? 예,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깐 거죠. 자, 우리가 북한에 철도를 연결시켜주고 공항을 짓고 왜 합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민국에 의존을 하게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북한이 남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전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식량 문제도 그래요. 식량 준다고 쌩 난리를 쳤죠. 그런데 북한이 북한의 식량 공급을 한 30%, 3분의 1 정도를 남한에서 책임져 주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처럼 저렇게 뻣뻣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예? 철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중국 갈 수 있다. 그럼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 대한민국 사이에 물류가 갑자기 확 트일 겁니다.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보다 짧은 시간대 더 많은 물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북한은 뭐 왔다 갔다 하는 화물 통과세만 받고도 자기들 돈 벌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지금처럼 미사일 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지. 철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미사일 쏘고 그래가지고 철도가 왔다 갔다 하겠어? 못하잖아요. 못 쏘는 거야 걔들이. 핵 못 써. 그러려고 만드는, 그렇게 하자는 건데 뭐 저 자세네 뭐 진짜. 이거는 동네 얼라들 주먹 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외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 정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그 동네 애들끼리 그 사탕물가 동네 코찔찔이 동네 말이 안 돼. 코찔찔이 동네 애들이 지들끼리 주먹 다짐하고 지들끼리 삐져가지고 누구랑 놀면은 누구랑 친하게 지면은 나는 얘하고 안 놀아, 뭐 이런 거가 똑같은 짓이죠. 아주 유치한 짓을 하고 있죠. 아유, 핏대가 오르니까 참 말이 잘 안 되는데, 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애기들끼리 어릴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티격태격 주먹 다짐 해놓고서는 돌아서서 친구들한테 서로 내 편 많이 만들라고, 저놈이랑 놀면은 내 니랑 안 놀아, 쟤하고 놀지 마, 뭐 이러잖아. 지금 딱 그런 상황밖에 안 돼. 북한하고 놀지 마. 아유, 북한하고 우리하고 체급이 같냐고. 체급 자체가 틀린데. 아유, 참. 하여튼 뭐 되게 답답스럽습니다. 예.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 버렸네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 경찰에 덮어 씌워라. 자, 검수원복의 명분으로 삼겠다. 자, 지금 현재 검찰하고 윤석열 정권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한동훈 하는 꼴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 참사가 났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지 않냐. 이거 검수 완박 때문이다. 검수 원복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다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참사를 지들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슬픔을 악용해서 지들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가. 이 슬픔을 이용해서 검찰 지들 권한 확대를 하는데 눈이 뻘게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러면서 정권이 당연히 져야 할 대형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경찰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경찰한테 책임을 덮어 씌우면은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은 되게 좋아요. 왜? 경찰 수사권 줘놨더니 쟤들 봐. 아유, 저 안전관리도 하나 못해가지고 쟤들한테 수사권 줘야 되겠어? 검찰이 다시 갖고 갈게. 요 논리를 쓰려는 거죠, 지금.
지금 벌써부터 그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조만간 나올 거예요. 대놓고 할 거예요. 봐라, 경찰이 별로 능력이 없지 않냐.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경찰이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 따라서 검찰 수사권은 원상 복귀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 그런 식으로 분명히 할 거예요. 뻔해 보여. 몰라도 내가 여기서 이 말 해서 또 안 할란가 모르겠다. 최근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검찰이 제 방송을 아주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모양이던데. 예. 또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자, 장관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뭐 또 이렇게 보고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여하튼 지금 검찰과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모든 책임을 경찰에 덮어씌운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연히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 판국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번 할로윈 대위에서의 마약 단속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 혼자서 이렇게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단속을 했고 그 결과 안전에 투입되어야 될 경찰력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도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입 싹 닫고 경찰 책임으로 몰아가겠다. 참 약간 뻔뻔스럽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뻔뻔스러움 이런 거에 대한 뭐 죄책감이라든지 민망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할로윈데이 마약 단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였습니다. 마약 단속에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면서도 안전관리 계획을 안 세웠던 거 사실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아니 10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경찰까지 더 들어가면 더 혼잡스럽지. 그랬으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 대책이나 군 집합 대응에 대한 집합 군 뭐라 해야 되죠? 인파들이 몰리는 인파 집중에 대한 이런 대책을 세웠어야 돼. 근데 그거 안 세우고 그냥 단속하는 애들만 대거 투입을 한 거예요. 이거는 통상적인 경찰의 업무 수행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경찰이 자기 책임 하에서 단속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맞춰가지고 다급하게 이 경찰력 투입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밖에는 생각 안 됩니다. 자,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찰은 홍대와 이태원 일대에 경찰 20개 기동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20개 형사대를 투입을 해서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벌였습니다. 용산서와 마포서 등 관할 경찰서 외에도 서울청에서 그 다음에 뭐 광진, 강북, 동작 이런 다른 외부 경찰서에서도 인원이 대거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용산에 뭐 130명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홍대에도 한 130명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뭐다? 이날 마약 단속은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이 된 거다. 경찰이 한 게 아니야.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된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안전관리 요원도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전부 다 마약에만 집중을 했지. 뿐만 아닙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 문자 메시지. 저는 이게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게 됐나 했더니 이게 다 뭐다?
기자들한테 돌린 메시지였답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나가니까 취재 오세요 라고 한 거였던 거예요. 아니, 단속을 하는데 취재 오세요? 원래 단속할 때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 단속하다 보면은 불상사가 난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카메라를 갑자기 들이밀잖아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취재 오라는 일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어찌 된다? 취재 오세요라고 합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한 거죠. 실제로 SBS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합니다. 10만 명 몰리는데 여기 마약 단속합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한동훈이죠. 한동훈은 계속해서 이 마약 단속에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마약 단속에 한동훈이 엄청 공을 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마약 단속, 왜 검사가 마약 단속하면 안 돼요? 라고 국회에서 대놓고 대들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마약 단속을 해야 한다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물론 그 강조의 목적은 검찰이 마약 단속을 해야 한다, 뭐 이 얘기였죠. 근데 여하튼 한동훈이 마약 단속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한 거는 뭐 이거는 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동훈은 뭐 갑자기 마약 단속한 거하고 사고 난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거 너무 비약이에요. 비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얘야, 이런 걸 보고 나비 효과라 그런다 임마. 나비 효과. 아이고 진짜. 야, 니들은 문재인 정부 때 뭐 경찰서장 됐다고 문재인 알박기라고 가지고 있지 않냐? 진짜 비약은 그게 비약이다 임마. 지들 분리할 때는 지들 분리할 때는 마구 비약하더니, 하여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지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비약하고 과장하고 그러더니, 아니 뭐 이게 뭐 비약은 무슨 비약이야? 충분히 연관성이 연관성이 있는데, 예? 아니 그러면 경찰을 120명씩 투입을 하면서 130명씩 투입을 하면서 안전관리용을 투입 안 했다며 그게 정상이냐고. 근데 경찰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계획 안 짠다고. 어느 경찰이 120명씩이나 경찰력을 투입을 하고 단속 대상이 10만 명씩이나 되는데 사전에 이 인파 통제 계획, 교통 소통 계획 이런 거 하나, 아니 뭐 그 행인 유도 계획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네? 바보 아니냐?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들어갔다? 그건 되게 다급하게 계획이 세워졌다는 얘기야. 당장 야야야 지금 안전계획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이 마약 단속 이거부터 좀 생각에 신경 써야 되니까 빨리 그것부터 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한동훈이 마약 단속에 엄청 공을 들였다는 거 보세요.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 범죄 엄정 대응하라고 지가 지시했잖아. 한동훈 엄정 대응 지시. 총장도 장관도 마약과의 전쟁. 이 총장은 검찰총장을 말하죠. 마약과의 전쟁. 그러면서 뭐 검수원복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나왔잖아. 근데 아니라고? 검수원복 하려고 그 핑계로 마약 수사를 하려고 했다는 건 이미 뭐 이거 뭐 증거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 마약 단속하는 김에 한다고 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웠다. 안전보다 마약 실적. 윤석열 발언 이후에 서울청장이 판을 키웠다. 안전보다 마약 실적. 이 보도가 이미 한번 나갔어요. 내뿐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마약 단속 실적을 앞세우다가 보니까 안전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비약이라 그러면은 참
그런 식으로 했다면 진짜 비약은 뭔 비약이냐? 응? 유동규가 돈 받았다고 그 돈이 이재명 돈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야말로 비약이겠네. 예? 그게 이재명하고 유동규가 뭐 동일 인물이냐? 뭐 무슨 뭐 얼마나 뭐 저기 경제 공동체쯤 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달 과정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그 사이에 김용 끼워놓고 누구 끼워놓고 심지어 뭐 가방이 어쨌다 상자가 어쨌다 이딴 소리 찍찍하는 거 그거야말로 비약이네. 예? 지들 하는 비약은 생각도 안 하고서는 여튼 보세요. 안전보다 마약 실적 윤석열이 발언한 다음에 마약 단속 열심히 하라고 발언한 다음에 서울청장이 판을 키웠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서울청장? 예, 윤석열의 아주 신복 중에 신복 아닙니까? 이게 벌써 한번 보도가 나갔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 군데뿐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TV에서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죠.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주십시오. 마약과의 전쟁을 자기들이 선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사 현장에 마약 수사대가 먼저 갔다. 대통령 발언 이후에 마약 수사에 집중했다. 이거는 뭐 연관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시간 관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이미 나온 거야. 무슨 비약은 무슨 비약이야. 어? 그리고 이 마약 수사를 하니라고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못 보낸 거야. 이건 이미 시간대별로 딱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요.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다? 시간상으로 근접해 있어야 돼. 시간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시간대가 이어져 있잖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마약 범죄 대응해 달라고 한 게 10월 10일. 근데 윤석열이 이런 얘기한 게 11월. 자, 그럼 뭐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마약 단속을 한 게 아니 이게 윤석열이 이 얘기를 한 게 10월 24일. 요 발언을 한 게 10월 24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약 단속 나간 게 10월 29일. 그랬으면은 시간대가 딱 맞잖아. 그리고 인과관계가 딱딱 떨어지는 시간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대가 뻔히 있는데 뭐 비약이라고? 누가 비약이냐? 비약을 하냐? 자,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검찰과 한동훈은요, 마약 수사를 검수원복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왜 안 되는지 묻고 싶다는 등,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등, 이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이번에 또 했더라. 자, 이 얘기 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검사가 마약 수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시스템, 지금 저기 그 형사소송법 상황으로 보면은 그 마약 수사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다시 되살리겠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핑계 삼아가지고 어쩐다? 예, 대형 참사도 지들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검수원복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마약 수사를 핑계 삼아서 검수원복 하나, 그 다음에 이번 이태원 참사를 핑계 삼아서 검수원복 하나. 그래서 원래 검수원복을 완전히 원래 검찰 기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선의, 그러니까 자작극이, 어떻게 보면 자작극인데, 마약 수사를 지가 강조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참 발생했다고 해도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하면 되겠다. 그죠? 발생이야 뭐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닐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데 막지를 못했지. 그죠? 발생했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막지는 막거나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지. 그죠? 그건 확실한 거죠? 발생 자체는 뭐 상관이 없다 쳐. 하지만 경찰력을 제대로 배치하고 마약 단속을 하면서도 안전관리에 같이 신경을 썼다면
위험 발생을 사전에 제거했거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대처했거나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건 확실하죠. 오케이. 여튼 그러니까 한동훈은 마약 수사를 해가지고 지가 마약 수사 하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았는데 그 막을 수 있던 사고, 못 막은 그 사고를 핑계 삼아서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뻔뻔스러운 거죠. 구조에 책임이 있는 자가 구조를 안 해놓고서는 내가 구조해야 되는 법을 아예 없애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답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책임을 자꾸 경찰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만 경찰한테 떠넘길 수 없는 것, 이 원인은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그리고 한동훈이 먼저 한동훈이 먼저 제안했다고 해야 되나? 한동훈이 먼저 말을 꺼낸 마약 수사, 이 마약 수사를 윤석열이 받아내고 그거를 다시 국민의힘에서 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또 재촉하고 그렇게 했던 거 분명합니다. 그런 행태가 용산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 됐어요. 일단 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과 지금 정권, 사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거잖아요. 이렇게 신복 아니면 분신? 윤석열의 분신 뭐 그쯤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둘을 한 묶음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마약 수사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날 신현영 의원,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이 당시 현장에서 CPR이라든지 구조를 참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신현영 의원은 근처에 있던 신현영 의원, 국회의원이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 신분인데도 현장에 뛰어가가지고 CPR하고 있고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자, 당시 우리나라 지금 응급구조 체계가 어찌 됐느냐?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환자 30명을 어디로 이송해야 될까요? 사망 환자 먼저 보내야 됩니다. 사망 환자 아니야, 산 사람부터 먼저 보내야 돼요. 아니요, 장관님 지금 오셔서 브리핑 받고 계세요. 난리였어요. 자, 보실까요? 현장에 망자 관련하여 30여 명 순천향병으로 이송하기로 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이러지 마세요. 망자 지금 이송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 먼저 이송합니다. 저희가 안 할 거예요. 산 사람부터 먼저 보냅시다. 장관님 나오셔서 현 상황 브리핑 받고 계십니다. 이게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참가했던 단톡방,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아마 여기서 개설한 것 같아. 이 단톡방이에요. 구조 단톡방. 여기에서 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에서 봤던 거,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보이시죠, 여기? 이거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정부 기관의 문제이자 대통령의 문제예요. 좋아요. 한동훈이 그렇게 억울해 하니까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난 거 아니다. 그래. 인정하기 싫고 하기 싫지만 백보 천보 양보해서 그렇다 치죠. 그러면 그 뒤는 뭔데? 제대로 컨트롤이 됐냐고. 안 됐잖아요. 마약 수사를 하자고 온 정부가, 장관 한 명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따라가고 온 정부가 졸졸졸 다 따라가고 여당이 따라가고 그 난리를 칠 정도인데 왜 구조 구급에는 그런 일사불란한 모습이 안 보입니까?
왜 장관은 거기 나와가지고 보고받는다고 지랄을 떠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 사건에 참사 발생할 수 있어. 사고 발생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경찰이 미리 가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좋아,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다쳐. 그랬으면 빨리 대처를 했었으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는데, 지금 봐. 환자 보내야 되느냐, 망자 보내야 되느냐, 순천향병원 가도 되냐, 딴 데 가야 되느냐, 잠시만, 장관 왔어! 뭐야? 이거 뭐예요? 우리 세월호 때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그 혼란 상황 아닙니까? 이러고도 경찰한테 책임을 떠넘기나요? 말 그대로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이죠. 상황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니까 뭐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제대로 될 턱이 없죠. 즉 컨트롤 타워, 재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경찰한테 떠넘긴다고? 말이야, 뭐야.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아까 보셨듯이 이 상황이 경찰이 잘못한 상황입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은 이 부분은 싹 빼고 왜 4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냐 하고 질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혁신이 필요하고 엄정한 진상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55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그 참사 당일 그 생고생한 그 소방서장까지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이게 소방서장이 잘못한 거야? 이 경찰서장이 잘못한 거야? 이건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를 왜? 자, 뭐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군대에 가면은 꼭 안 해도 되는 일 뻘짓시켜가지고 사람 고생시키는 그런 중대장, 뭐 대대장 있죠.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이 이상한 일 시키고 나면 꼭 그날 무슨 비상이 걸려. 그러니까 긴급 출동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제가 있던 부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5분 대기조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참호공사를 시켰는데 갑자기 그날 오대기 비상이 걸렸네. 당연히 늦게 나가지. 오대기는 정말 당장 출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대기라고. 5분 대기 아니야, 대기. 근데 이 오대기 하는 애들이 참호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쌩 난리가 났겠냐고. 제때 출동을 못했겠지. 그러니까 개박살 났죠. 근데 중대장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뭐하시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했긴 참호공사 했지. 지가 시킨 참호공사 했지. 5분 대기 전은 하면 안 되는데요. 시끄러 임마! 까라면 까! 라고 해가지고 참호공사 시켰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비상 걸려도 뭐 즉각 대응이 안 됐죠. 근데 그 이상하던 중대장을 요즘 윤석열한테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 윤석열이 무슨 뭐 중대장까지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하튼 저는 지가 딴짓 시켜놓고 비상사태에 대응 못했다고 부하를 야단치던 그 중대장 같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원래 권한은 부하한테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뭐
권한은 하나도 안 주고 책임만 떠넘긴 거 아닙니까? 권한이 있었으면 용산경찰서에 했겠어? 아니죠. 용산에는요, 그날 서울청 마약수사대, 광진서, 동작서, 강북경찰서 인원이 대거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었어. 근데 마약 단속으로 들어가려고 지원받은 인력인데, 마약 단속이라는 목적으로 지원받은 인력을 안전관리로 돌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장 지 맘대로 못해. 이거는. 특히 마약 수사, 서울청 마수대가 있었을 때는 절대 그 서장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울경찰청장의 결심이 있어줘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장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어.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임은 용산서장한테 다 떠넘기고 있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꼬라지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책임은 경찰, 그것도 경찰서장, 심지어 소방소장까지 다 뒤집어 씌우고 지는 룰랄라 빠져나간대. 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경찰을 혁신하겠댄다. 혁신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자신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수사를 한다고 안전관리를 소홀한 거 명백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그 자체는 마약 수사와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발생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 피해를 줄이지 못했던 것은 또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마약 수사하자고 그 쌩 난리를 친 그 오바지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비약? 참. 원래 비약과 과장으로 치면은 검찰만큼 비약과 과장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아휴, 참. 오촌 조카가 주식 펀드 모집인인 그 활동한다고 그거를 가지고 조국이 대선 자금을 모금한다 라고 설쳤던 게 검찰 아닙니까? 조국이 오촌 조카한테 주가 조작시키고 오촌 조카가 물어온 기업한테 특혜주고 그래가지고 대선 자금 모금하려고 그래서 펀드 만들었다 이렇게 몰고 갔던 게 검찰 아닙니까? 그거는 비약이고 뭡니까? 점프입니까? 그 수사를 누가 했어요? 뻔뻔스럽죠. 매우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참.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지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말이야.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 하더니 딱 이 꼴이지 뭐. 이런 자들이 정권의 핵심이랍니다. 아유 속 터져라. 자,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네. 자, 세 번째